진짜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돌아가고 있는 형상이. 미국하고 북한만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 정부가 정면으로 미국에 도전장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 53%로 꼭 집어 12개국, 거기에 일본도 포함되지 않고,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한국과 중국, 러시아, 태국, 인도,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들어갔다고, 참을 수 없다고 대통령이 관세 보복 조치도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제소도 하고 당당하고 결연하게 미국에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한판 붙자는 겁니다.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라는 용어는 전장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싸움판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부가 확실한 자리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경제처럼 협상을 통해서 손해를 적게 하고 이익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은 대화와 협상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는 얘기는 예외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에 적에게 쓰는 얘기예요. 동지나 동맹이나 친구에게 그렇게 안 씁니다. 일단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는 이 용어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과연 한국이 우리의 동맹국인가, 더 나아가서 동맹국의 지위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진짜 뼛속 깊이 지금 퀘스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라고 그런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을 때 백악관의 태도는, 워싱턴의 반응은 이랬을 겁니다. Are you out of your mind? 네 제정신인가? 네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냐? 기가 차다 못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냐 하고 의아해할 겁니다. 뭐 과거 사례를 들 것도 없습니다. WTO 제소해서 재판이 끝났는데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3년 동안 그대로 지금 관세는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면 미국으로부터 돈 받아냅니까? WTO 규정에는 재판에 이겨도 진 국가가 이긴 국가에게 돈 주라는 게 없습니다. 못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철강 관세 53%를 지불하라고 떼겠다고 얘기한 것은 미국 상무부가 미 국내의 법, 다시 말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관세를 붙여도 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가지고 있는 대외에 대한 무역에서 가장 큰 칼이 이 무역확장법입니다.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가장 큰 칼이 뭐냐 하면은 국방수권법입니다. 무역에 대해서는 안보를 저해하는 무역일 경우에는 관세를 더 때려도 된다, 많이 매겨도 된다라는 것처럼 국방수권법 역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게 직접적인 국방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게 미국 본토에서, 본토를 침공하거나 본토에서의 분쟁이 아니라도 이 두 개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세계의 군사력을 거의 반 이상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본인이 골리앗의 머리를, 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라고 착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정말 미국에게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홧김에 이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습니다.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 용어가 나왔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하도록 자문해주고 조언해주고 대통령의 멘트를 써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계산된 발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새 나라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나라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북한에게 봐. 너하고 나하고 한 패가 돼서 미국에 대응하자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 지난번 사드 보복할 때도 난 WTO에 제소 안 하고 당신하고는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번엔 미국에 대해서 한 방 먹이기 위해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갑시다. 손잡고 나갑시다. 내 뒤에서 백이 돼주십시오. 백파워가 돼주십시오.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렇게 그런 표현을 직접 쓰지 않지만 그렇게 중국에 보인다는 겁니다. 일본에게는 뭐 여기까지 머리 썼겠습니까만은 제가 볼 때는 일본에게는 너희들이 관세 안 받았다고 관세 부과 안 됐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2월 취임하기 전에 당선이 되자마자 11월 30일 아베 대통령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콧수염을 날리면서 코털을 날리면서 워싱턴을 찾아갔습니다. 당신네들 자동차 팔아줄게. 미국의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주고 투자를 하게 했다. 약속을 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했어. 우리는 미국에게 그렇게 들어부탁 안 해. 그렇지만 혼자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일본 우습다 이거죠.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안보하고 동맹은 안보하고 경제는 따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한미동맹 깨고라서도 남북 간에 한반도 문제 해결하겠다.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내 허락 없이 한반도에서는 어떤 위협이 있어도 전쟁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정말 미국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해주지 않으면은 북한과 차라리 손잡고 나가겠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 떼라.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것까지 계산하고 이런 면까지 계산하고 얘기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다음에 얘기하는 부분을 계산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대외관계에서는 이런 메시지로 각국에게 어필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해결할 테니 혹은 중국하고 손을 잡아 할 테니 혹은 북한하고 뜻을 같이 할 테니 미국 당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하겠다. 결연하고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다는 그 용어 한마디로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은 전쟁터가 아니고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경제에서는 이 시장 바닥에서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한다는 용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장사라는 게 뭡니까?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이게 장사입니다.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상호간에. 대응해가는 장사가 안 됩니다. 트레이드가 안 돼요. 주고받고 해야 무역이 되는 거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또 한 얘기 뭡니까? 자, 미국하고 무역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변화하라. 무역 다변화하라. 중국한테 얻어 터질 때는 사드 보복당할 때는 무역 다변화하라 말도 안 했어요. 남북 간에 문제가 긴장이 이렇게 있고 북한 핵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WTO에 제소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소하라고 했습니다.
재수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고 누가 적인지, 누가 동맹국이고 누가 우리에게 경쟁국이고 누가 우리에게 적국인지 구분이 안 되는 태도를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국에 대한 이런 어마무시하고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입니다. 국내 여론입니다. 적폐청산, 그리고 원래 운 좋게 수출이 정말 7년 만에 가장 호황, 그깟 점수 많이 땄어요. 적폐청산한다니까 젊은 친구들, 전부는 아니지만 젊은 친구 스스로를 진보라고 얘기하는, 오늘 아침 유건일 칼럼을 보니까, 유건일 씨의 칼럼을 보니까 진보란 용어 쓰지 마라. 과거에 전 세대의 미몽에 사로잡힌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보는 무슨 진보입니까? 진보는 프로그레시브, 앞을 보고 미래지향적인 게 진보입니다. 적폐청산이 지금 미래지향적인 겁니까? 과거 뿌리 캐고 있는 거. 그 바빠가 다시 말하면 곰이 꿀단지에 코를 파느라고 옆에 와가 벌떼가 온몸을 뜯어먹어도 모르는 식으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어퍼커트를 당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택도 없는 힘, 비교도 안 되는 힘과 한판 붙자고 지금 맞서는 겁니다. 적폐청산과 수출 호황으로 지지율 유지하고 재미를 좀 봤는데, 지난번 평창올림픽 단일팀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한다, 패소한다 하고 난 뒤에 20, 30대가 벌떼처럼 일어나는 걸 보고 바로 야, 이거 우리 20, 30대 표를 잃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국가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는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진짜 목적인 겁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지지율 유지를 위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방법 아닙니까? 수법이. 김정은이가 하는 수법이에요. 똑같아요. 유일 영도 체제라고 자기를 지켜 올라가 미사일 핵실험하는 것을 미국에 대한 위협도 주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북한 인민들에게 봤지? 나야말로 신과 같은 유일한 영도자야. 난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입에 풀칠도 못해. 넌 여기 살 자격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정권을 끌어가야만, 그리고 너희들이 내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와야만 북한 체제는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신처럼 모셔. 유일한 차이는 김정은은 그런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자세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론이라는 무기를,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수준의 힘을 실어서 여론이라는 그 무기를, 정신의 무기를 끌어올리고 더 단독하게, 돈독하게 하기 위한 6월달 지방선거도 있죠. 지금 개헌도 같이 하자고 해놨죠. 국민들이 개헌 내용도 제대로, 민주당 초안을 낸 것도, 개헌 초안 낸 거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의 지금 50% 이상이 개헌 찬성한다고, 6월달에 한번 같이 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 여론조사는 뭘 근거로 몇 명을 상대로 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이재용 부회장 보니까
국민 절반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국민 전체라는 샘플을 보니까 504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겠죠. 많아봐야 1004명. 1차적 목표는 6월 선거까지 국내에 민심이 이반되지 않고 이 정권을 철저히 철통같이 단단하게 해서 문 정권의 70% 지지율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뽑아준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많은 부분이 반미, 주권, 국민의 소리, 국민으로부터 주권 나온다. 이런 것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어쨌든 귀에라도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까 다른 나라에게 보이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문 대통령도 이걸 WTO 제소회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은 분명한 자기의 법적 근거가 있어요. 또 이긴다고 우리가 이걸 관세 지불한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과거 WTO 제소한 게 우리가 11차례 했답니다. 저도 오늘 통계를 보고 알았는데 6번을 이겼다고 합니다.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미국을 제소해서. 줘야 될 미국이 잘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설사 미국을 제소를 해서 이겼다 손치더라도 돈 받을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이겼다 해도 우리가 돈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게 국제법이에요. 국내법이 아니고. 그게 국제재판이고. 미국 대통령을 깜빵에 열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벌어오는 돈이 연간이 229조랍니다. 중국이 1위기는 하지만 미국을 떼내고 나면은 중국과의 무역을 더 늘려가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지난번 횡포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드 2기를 들여와가 배치하는데도 그 난리를 치고 1년 반 동안 우리를 골병이 들도록 했는데 앞으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동맹국도 아닙니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고 우리 대통령이 그걸 들었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도대체 왜 이러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면 정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를 모릅니까? 저는 충분히 추측이 간대. 지금까지 미국에 쌓아온 태도를 보면 내가 미국이라도 칼 한번 뺄 겁니다. 괘씸죄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 이거 괘씸죄. 에? 괘씸죄에 걸리면 미국이 자기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을 해서라고 하지만 53%를 꼭 매겨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괘씸죄인 만큼 이거는 앉아서 트럼프를 직접 찾아가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을 통해가 구구절절 설명하고 당신의 본심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관계를 제대로 끌어갈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타진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나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고 한판 붙자고 나보다 힘이 더 큰 상대방을 멱살을 끌고 뒷마당으로 나가면 코피 터지는 거 우리입니다. 미국에 빌부터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역이라는 것은 빌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역에 의존해가 지금 경제를 유지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역에 의해 경제 유지하는 나라가 안보하고 경제가 별개입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보가 불안하면 외국 투자가 그대로 지속이 됩니까? 안보가 불안하면 무역이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안보하고 경제가 분리될 수 없어요. 한반도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위 말하는 전근대적인 미몽에 사로잡힌 수국 꼴통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란듯이 한번 대통령으로의 모습을 위험을 그리고 자주적인 주권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에게 대해서 나는 이렇게도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그 계산하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못 이긴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런 어드바이스, 이런 자문,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도록 하느냐고요.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 특보란 사람들, 뭐 멘토란 사람들, 청와대 비서실장 겸 뭐 뛰어나다는 비서관들, 에?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무슨 감방까지 갔다 왔다고 어깨에 견장처럼 달아가지고 항상 자랑하고 그 견장 하나로 청와대까지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미국과. 미국에게 먼저 이유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동맹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세율 자체를 관세 퍼센티지를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첩첩산중이에요. 어제 방송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는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벌써 1차로 세탁기에 된 세이프가드 걸었습니다. 2003년에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 WTO 제소를 해가 우리 승소했지만 이번에 훨씬 더 높은 관세로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50%의 관세를 요구했습니다. 평창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문 대통령이 그거 좀 치워주면 안 되나? 세이프가드 좀 덜 없애주면 안 되나? 콧방귀도 안 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미국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면 펜스 부통령을 하늘 모시듯이 해야 됩니까? 김여정을 하늘 모시듯이 해야 됩니까? 이 원하는 대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쟁해서 동남아 시장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남아 시장을 전체를 확보한들 미국과의 무역만큼 안보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주나요? 동남아와 안보관계를 동맹을 맺으면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거 지금. 5기에 이 말을 했다면 5기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제발 거둬들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에게 멘토가 된다. 대통령에게 이 나라의 갈 길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대통령의 선생들. 아니 중국이 산불 정책을 요구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한 결과가 이겁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미국으로부터 어퍼카트 당하고 철강 수출이 돼서 관세 53%나 때려 얻어맞는 겁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당연히 해주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게 균형 외교라면서. 균형 외교 누구 입장에서 볼 때 균형입니까? 지금 철강 관세 53% 올린 건 균형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맞은 겁니다. 왜 일방적으로 맞습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까지 미국에게 대해온 정말 조심조심 살얼음을 걷듯이 걸어와도 시원찮고, 그 살얼음이라는 건 미국을 4대 국가로, 뭐 중국 가서 우리 대통령이 중국은 산이요, 우린 조그만 언덕이다, 그런 구차스러운 얘기를 미국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북한의 핵미사일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미국보다 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쪼기 위해서 한국이 앞장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올림픽 한다고 미뤄준 한미 군사훈련 4월 달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미국에게 하자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전부 뒷공무니를 치면서 청와대가 내놓는 말이 미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릅니까? 얻어맞고도 왜 얻어맞은지를 모릅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때리려고 지금 주먹을 몇 번을 쥐었다 폈다 했겠습니까? 지난 11월 7일 이후, 물론 그 전부터 기미를 보였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느낀 건 이건 아니다. 한국을 이대로 놔둬가는 북한보다 더 버르장머리 없는 나라가 되겠다. 북한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겠다. 북한은 자기 속셈을 공개적으로 얘기라도 하지만 한국은 그것도 아니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가 계속 등에서 칼질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o-called ally, 이른바 동맹, 필요할 때 동맹이란 말 갖다 붙이지만 실질적으로 동맹다운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이거는 단지 3월달 우리 바로 방위분담 협상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트럼프는 이 방위분담 협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줄기차게 얘기하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주한미군이 우리 병사들이 한국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위험한 데 앉아있는데, 위험한 데 가서 훈련하고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우리한테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얘기도 했죠. 틸러슨 국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무장관이 얘기한 건 맞죠? 동맹국이 공동 투자를 할 때 한쪽이 대등한 취급을 당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서는 걸 원치 않는다. 한국도 그걸 원치 않을 거다. 결국 너하고 나하고 공동투자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9,500억 원 지금 내놓는 거는 공동투자라고 이 균등한 적정선의 상호 존중의 공동투자액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릴 겁니다. 이걸. FTA 재협상,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은 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없어요. 이때까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걸 우리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안 만들었어요.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후보 시절은 넘어서서 대통령 후에도 1년간 보호무역을 얘기했으면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만들어 놨냐고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있으면 제가 거짓말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방해도 됩니다. 있다면은. 이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하겠다고 미국에 던져놨으니까. 이래놓고 북한은 지금 손뼉치고 있으니까 이 정부는 우리가 그래도 큰 소리 잘했지. 다음 차례로 우리는 4월달 훈련을 하지 않고 전시작전권 돌라고 해야 되겠어. 그리고 미국에게 북한하고 앉아가지고 평화 얘기하라고 해야 되겠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돼 김치국부터 마시려고 합니다. 어제도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은 이 시기에 우물가이가 숭늉 찾는 격이라 해놔놓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게 진심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얘기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미관계를 먼저 매끄럽게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제대로 된 매치메이커, 중시내비가 돼서 미국과 북한을 한자리에 앉히겠다 했는데 미국에게 이렇게 정면 대응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매치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하루 만에 입장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 혼돈을 일으키는 이유, 못 믿는 이유, 이 정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 불신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매번 말을 바꿨습니다. 매번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옆에 식구들이 도우는 사람들을 갖다 놨습니까? 데려다 놨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런 역량이 모자란다 손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대통령이 제안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적폐청산 정말 무슨 바다 밑바닥 쌍끌이로 끌어올리듯이 조개 껍질 하나 안 남기고 다 끌어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 가지고 박수치고 희낙낙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로 인선을 제대로 했다. 이 정부가 제대로 했다.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지지율이 70%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안보줄도 끊어지고 경제줄도 끊어지고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만 손뼉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도 등달아 춤을 춰야 하는지. 대통령은 혼자가 아닙니다. 5,125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이 영토를 주권국으로 지켜야 될 막중할 책임을 가진 수장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70% 지지율의 샘플로 여론조사하는 샘플로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거 한 수 위에서 읽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학교 선생님처럼 너무 목소리 열을 올리고 자분자분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꾸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좀 더 많은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부탁과 조언을 해주시는 줄 알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뭐 차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친구하고 도란도란 하는 얘기하는 그 기분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걸 보면은 어쨌든 각서를 붙였습니다. 제 진심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도 좀 더 차분하고 좀 여성스럽고 이런 주제가 생글생글 웃을 수는 없지만 좀 덜 호령치는 그런 목소리로 미소도 간혹 띠면서 방송을 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